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딱 10시인데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다소 거창합니다. 강남 동남 시민사회 강남 포럼이에요. 강한 앞에 강한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늘 어떤 단어에 매여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패스할 건 패스하고 동남 시민사회 강남 포럼인데, 제목은 동아리에서 시민사회로, 뭐 부제 같은 경우는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소통과 참여, 지역에서 묻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봤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강남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활동가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활동가라는 어떤 그 뭐랄까 이름표가 아니어도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개입하고 관여돼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실 거예요. 중간 지원 조직도 계시고, 기관도 계시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남이 최근에 많이 뭐 활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연 뭐가 활발해졌고 이 안에서 그럼 그 우리 왜 시민사회, 지역사회,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왜 같이 쓰잖아요. 요즘은 이거를 뭐 개념적으로 엄청 그 분리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 우리의 또 그 슬로건이 모두의 좋은 삶인데, 그런 어떤 강남 지역에서의 어떤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삶,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좀 거칠게 질문하고 거칠게 조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예쁜 이야기 말고, 뭐라 그럴까, 공동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우리 머릿속에 당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위 말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강남은 진짜 어떤 곳인지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제목은 다소 거창하나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들의 거친 이야기들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아마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시간이 좀 사실은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 조금 발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을 조금 땡겨 볼게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요 취지 자체가 이제 동남 MPO 그다음에 커뮤니티 오브 공감에서 같이 이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장님 먼저 그 인사 말씀 겸 그 포럼 취지, 제가 아까 이제 저희 강남 이야기를 했지만 좀 전체적인 취지들 이야기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얼굴로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줌에서 반갑고요. 동남권 MPO 지원센터 20년 3월에 문을 연 동남권 MPO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정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포럼은, 오늘 기획된 포럼은 김은정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동남 지역,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지역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의 연결을 조금 더 확장하는 측면에서 마련이 된 거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새로 발견되는 시민사회 의제 중에 저희가 고민해야 할 뉴노멀 시대의 소통과 참여 방안에 대해서 지역 시민사회들의 고민을 함께 모아가는 과정으로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차 포럼은 위키 아시다시피 지난 1, 2차 포럼은 동남권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지금 3차 포럼은 지역 포럼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에 송파에서 그 강한 동남 시민사회 송파 포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송파에서 기후위기를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포럼을 통해서 아마 송파는 올 연말에 기후위기 시민행동을 띄울 것 같습니다. 그런 공론장 형태를 했고, 어제 서초 포럼을 했는데요. 서초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의 확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고, 오늘 강남 포럼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는 강한 동남 시민사회 강동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게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연결과 확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단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남권 MPO 지원센터는
예,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필요를 지원하고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런 필요한 공론의 장들이 지역에서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지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네, 서울시의 상황이 이미 아시다시피 다 다르겠지만, 다르게 느끼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시민사회를 폄훼하는 네, 행정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도 강하게 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딱 한 가지는 예, 중간지원 조직이나 시민사회 확장의 과제가 전임시장의 과제가 결코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이고 저희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시민사회 확장을 위한 고민을 해왔던 그룹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서 나온 것이지 결코 누구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면서 오늘 또 이런 김은정 이사님을 비롯해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해서 조금 포즈 상태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발제 하고 지금 전체 이제 저희 오늘 그 포럼의 구성은 약간 그 저희 좀 토론의 시간을 좀 절반 정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신 데는 한 40분 정도 토론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잠깐 거기 혹시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죄송해요. 지금 발제자님께서 지금 바탕화면 우리가 배경화면 설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주발제 하시는 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강남 시민사회의 어떤 지형이 어떤지 우리가 시민사회 내지는 지역사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의 뭐 어떤 실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런 이야기 네네 바탕화면 안 돼도 바탕화면 안 돼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 그 단위에서 패널 발제를 지금 한 5분 정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 이제 그래도 시민사회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가 있죠.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이고 그래서 계속 그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됐죠. 백진장 의장님. 10년 넘었나요? 뭐 아무튼 하여간 되게 안 들려. 하여간 굉장히 오래된 어떤 전통적인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는 강남의 시민사회 지형, 그 공동체 지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정수미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그 지역사회의 어떤 청년들과 함께하는 1인 가구 커뮤니티인데 그리고 이제 지역에 지금 최근에 생겼죠. 그래서 이런 어떤 층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중간 지원 조직의 어떤 리더로서 이제 하실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만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마을넷의 어떤 최근에 이제 진입했다고 하나요? 최근 어떤 활동가로서 마을넷 활동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활동가로서 느끼는 점들을 이야기해 주실 거고 우리 백장민 선생님께서는 수소동 주민이신데 주민의 입장에서 늘 항상 도서관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주민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지,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되게 마을에 대한 고민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모자의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의 축제라든가 주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계신데 기관의 입장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준비되셨으면 먼저 발제부터 조금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씩 당겨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15분에서 20분 발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안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 패널들도 10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시면 한 7, 8분 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의 이야기할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문영 연구원님 소개해 드릴게요. 강남 구정연구단의 연구원이시고 또 강남 지역에 뭐 하여간 연구한 내용들은 각 뭐 개인이 또 먼저 발제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영 연구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모션으로라도 이렇게 박수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맡았고요. 그 슬라이드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다 보이시나요? 다 보이세요? 네. 네네네.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쓸 줄 몰라가지고.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딱 지도를 먼저 보면은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4개 연구를 했어요. 신중년, 시민참여교육, 세곡동 주민참여 예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강남구 시민사회에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다, 도착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제가 강남구 시민사회 안 그래도 그거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강남구 시민사회 전체를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요 연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용할지 거부할지 그 방향이나 전략은 여러분이 나중에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 신중년 세대 연구를 했을 때 보니까 강남구 보통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부유층 거주지로 인식이 되고 있고, 재정 자립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 규모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1조 이상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2021년에 조사한 행복도 조사에서도 강남구민 행복도 체감 수준이 서울시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강남구 분들이 좀 안정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고, 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비율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 왜냐면 가까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악구는 이제 10% 나온 게 활동 추구형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시 빈민 운동이나 사회적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민 운동이 활발했다가 이제 마을 활동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강남구는 좀 일상에 필요해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거대 사회 담론보다는 좀 미시적 지역 사회나 나의 이제 그 삶 자체에 조금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부유층 주거지로 인식이 되긴 하지만 그 내부의 각 동별 특성을 살펴보면 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삼성 1동이나 이제 이런 데는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반면에, 그 옆에 또 다른 데 보시면은 노후하고 이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고,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또 지역에 이렇게 편차가 크게 있는 편이에요. 이번에 행복도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은 아까 역삼 1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게 나왔지만, 또 여기 보시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만족도가 낮은 곳이고, 파란색으로 된 데가 이제 만족도가 높은 곳인데, 이렇게 좀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는 편이어서 가장 높은 삼성 1동은 70점 정도 되는 반면에, 제일 낮은 역삼 1동은 51점 정도, 이렇게 20점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50 플러스 세대 안에서도 일자리의 질이나 급여 수준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성별에 따라서 보통 여성분들은 여기 200에서 500까지 이제 여성분들이 있었고, 남자분들은 보통 500에서 1000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급여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같은 세대 안에서도 소득이나 자산 편차가 크다. 그리고 같은 동 안에서도 사실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세곡동 이제 2005년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이제 2019년에는 아파트 단지로 이제 확 변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 여기서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업을 잃고 많이 이주를 하셨고, 인구가 갑자기 9배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은 단지 안에서도 뭐 분양이나 임대냐 혹은 같은 동 안에서도 뭐 단독주택에 살고 있냐 아파트에 살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입장 차이가 크게 나고 있고, 그런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나 이제 그런 것도 차이가 같은 동 안에서도 많이 나고 있다.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걸로는 어떻게 보면 강남이라는 그 구 안에서도
지역이나 지역 내 그리고 세대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격차가 굉장히 크게 있다. 같은 동이나 이렇다고 해서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크고 같은 세대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뭔가 연대하기보다는 좀 그리고 그거를 각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보다는 부유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이제 다시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런 서비스를 구매하실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드러내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오히려 숨기고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연대가 좀 어렵고 공동의 의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숫자만 봤을 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봤을 때 등록은 349개가 다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 활동하는 곳은 194개로 이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편인데 내용적으로 좀 성과는 낮은 편이다. 그리고 높은 지가와 임대료 때문에 공익 활동을 위한 공간이 좀 부족하고 기존에 이제 뭐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도 있죠. 뭐 종사무소도 있고 문화센터, 도서관, 학습관 이런 데가 있는데 이 공간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다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게 공유가 안 돼요. 어떤 시간에 이 공간이 비어도 다른 데 있는 뭐 예를 들면 2층에 문화센터가 있고 3층에 도서관이 있고 뭐 이러면 거기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동아리 활동으로 공간이 필요한데 그 아래층에서 공간을 쓰지를 못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공익활동 단체보다는 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친목 그런 단체들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요 사분면에 보시면 여기 친목 위주의 동아리 모임 아래쪽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혹은 사기업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강남에 7만 개 정도가 입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반면에 지역사회 참여단체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공간 마련도 어렵고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 경제나 여기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활동 기반이 되는 공간 마련이 어렵고 실제로 그 숫자 자체는 많지만 제대로 이제 하고 있는 곳은 많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곳들도 많다. 이번에 도시정책 지표 조사에서도 이제 강남구가 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신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이웃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좀 낮게 나타났고 지역 공동체보다 개인적 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고요. 소속감도 좀 낮은 편이고 특히 1인 가구는 강남 구민으로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강남구가 이런 시민 참여 정책을 시행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선 7기 이전에는 좀 자원봉사라든지 뭐 주민자치위원회, 평생학습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민 참여가 많았는데 민선 7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좀 마을이나 차동 협치 이런 게 조금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한지가 어떻게 보면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과도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하던 데가 있고 요 7기부터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또 대면 교육이나 회의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바뀌었고 강남구청장님도 지금 뭐 계속 재선하실 수 있을지 이런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2018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시 30% 차지하고 있고 50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대요. 근데 대부분 문화예술이나 인문교양 쪽에 좀 편중돼 있고 2018년에 17개밖에 안 됐던 시민참여교육은 이제 민원 7기 들어서 좀 증가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 부서별로 일회성 추진이 됐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 학습을 통해서 정책에 참여하고 성장하고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교육은 좀 없었다. 이 밑에 이제 보시면 강남구 분들은 보통 뭐 개인적 필요나 욕구, 뭐 혹은 사회 하나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가 점점 이거에 공감을 하면서 조직이나 모임을 결성하시고 지역사회 참여를 이렇게 가는 이런 경로로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 학교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만 이제 딱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심지어 2021년에는 한 번 줌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이 20억 원 규모긴 하지만 운영 예산은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통해서도 6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한 4,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 포함해서 운영 예산만 2억 5천만 원 정도서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면에 또 이번에 평생교육팀에서 강남 열린대학이라는 걸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예산이 또 1억 6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는 투자가 좀 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러 이제 주체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강남구 이제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냐고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뭐 관련 조례나 이런 건 있는데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인력도 좀 없고, 그리고 비슷한 사업들이 뭐 차동이든 뭐 마을이든 뭐 참여예산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또 각자 부서나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고, 이런 게 좀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홍보 부족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동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담당이 되면 그날부터 이제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게 잘 몰라서 이제 갑자기 내가 차동을 하게 되고, 갑자기 내가 이제 참여예산 담당인데 나도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다. 이런 자료나 홍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특히 이제 그나마도 그거에 대해서 행정분들은 그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난생 처음 보는 주민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존에 이제 그나마 익숙하게 지냈던 직능단체 분들한테 이런 거 있는데 좀 참여해보세요 하면서 그분들한테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요거 다 비슷비슷하게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보능감에도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뭐 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면 된다고 해서 오신다든지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지역회의나 이런 게 굴러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참여자에게만 교육이 집중되니까 역시 이런 거는 해도 별 소용이 없어 하면서 이제 행정의 그런 정책 효능감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만들고, 주민 참여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미 강남구는 예산도 넉넉하고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런 참여 정책이 필요할까? 되게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나 이런 협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민이 제안하면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돈도 있는데 그냥 해결하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 직능단체 구성원들은 이미 행정이 잘하고 있다고 많이 또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책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에게는 그런 인식을 엿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중단기간 분들을 좀 만났는데, 먼저 이제 오랫동안 강남에서 이제 참여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해오셨던 평생학습기관이나 자원봉사 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좀 성향이 달랐어요. 왜냐면 평생학습기관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제 학습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반면에,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봉사를 하고 싶은, 그래도 뭔가 사회 환원이나 뭘 하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기관이 인지하는 게 좀 달랐는데, 평생학습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 대부분 참여 의지나 역량은 굉장히 높은데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서비스로 인식하고 약간 시민성이 부족하다. 뭐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에 어디 이제 뭐 쓰레기나 이런 게 그 동아리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다 알아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좀 많다는 거, 그런 거랑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관부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기관 간의 교류나 협력이 어려워서 서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그런 걸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분 평생학습관이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있지만 각 기관당 보통 실무 인력이 3명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하던 교육을 그냥 올해 또 똑같이 하고 운영하는 정도만 할 수 있지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크기 자체가 이제 제일 크고 좋은 건 A등급부터 뭐 2등급까지 있나 본데 강남은 공간이 이제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제일 작은 등급의 도서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제 의견이 많았고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봉사를 처음에는 취미처럼 하시다가 나중에 아예 그걸로 뭐 학위를 따신다든지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아까 여기 밑에도 있지만 개인적 성장이나 이제 사회적 기여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걸 더 선호한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해도 이분들이 다 그걸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고 주민이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하면은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에 무슨 힐링 가드너 같은 재작년에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뭐 정원 가꾸기처럼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고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은 나중에도 코로나 시기에도 뭐 따로 만나시기도 하시고 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좀 통합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이나 주체별로 좀 역할을 분담하던가 플랫폼을 좀 구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시간이 제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빨리 좀 넘어갈게요.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을 그냥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이 해결하는 게 간단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부러 주민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도 그 과정을 좀 이제 해줘야 이제 지역 공동체 자체가 성장할 수, 그래야 이제 지역 문제나 복지나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다. 그 과정 자체를 좀 중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동이라고 해도 단지별로 혹은 단지 내에서도 또 그 소유 형태에 따라서도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 고려해가지고 뭐 사업 내용이나 성과 지표 이런 것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 인지도나 이런 게 아직 3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낮고 참여자 시민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뭐 직능단체나 일부 활동가 중심으로 좀 참여 기회가 집중되면서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행정과 주민 둘 다 좀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능단체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가지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지역회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지역 활동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 제도를 알게 되셨고 아마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비슷할 것 같아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오프라인 홍보물이나 온라인 홍보물은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나왔어요. 대부분 아름아름 그렇게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활동에 뭐 필요한 예산이나 지원이 부족하다, 회의나 학습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너무 모른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자기는 참여해 봤는데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이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됐느냐에 대해서 절반만 그렇다고 하셨고, 절반은 거의 아니라고 또 대답하셨고, 근데 이거 참여하고 보니까 이 정책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아졌다는 응답이 66% 정도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민 참여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걸로는 이분들도 새로운 주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 주민들도 공공성이나 전문성 좀 강화돼야 되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쓰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새롭게 이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기존의 그 직능단체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 이제 활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새로운 주민분들이 여기 유입되는 건 좀 쉽지가 않겠죠. 적응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좀 교육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 전문성 강화라든지 사업계획성 작성 지원, 정책 인지도 제고 이런 건 다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직능단체에서 이제 교육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약간 반 정도,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가 진짜 자치기구라기보다는 약간
50대 이상의 약간 여유 있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친목 모임처럼 되고 그단에 이제 리그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결국 행정이 주도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가분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활동가분들은 이제 행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순환보직이고 성과 위주다 보니까 그 공무원 안에서도 내부 설득이 쉽지가 않고 업무가 계속 끊기고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공무원 역량에 따라서 업무 추진이 쉬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실적을 위해서 주민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참여대사자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가들 역시 영역별로 좀 분절이 돼 있어서 뭐 그 복지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뭐 이제 다른 데서는 또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른다. 주민이 알고 싶고 필요한 정보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건 세곡동 관련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건데 3명 빼고는 다 이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저기 거의 300명 중에서. 근데 왜 참여를 못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30%가 넘게 나왔고 행정 절차가 어렵다거나 같이 활동한 주민을 찾기 어렵다는 게 거의 19%로 나왔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민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좀 유의미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강남 시민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수요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제에 연결하는 거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활동을 전개하면서 더 많은 참여를 확대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곡동에서 이제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뭐 교통 정체나 주차난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이런 게 이제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안 써놨지만 세곡동 설문 결과에서 세곡동의 이제 자연 환경이 이제 세곡동의 큰 자원이고 보호해야 된다는 응답도 8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퍼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통 정체나 주차는 해결을 위해서.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교통 정체가 해결될까? 집마다 다 구성원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환경에는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도보나 자전거 같이 뭔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관련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혹은 세곡천 같은 경우에는 세곡천이나 탄천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같이 줍깅이나 이런 걸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좀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조사나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이겨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연결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주민분들은 행정 절차가 되게 어렵고 정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어렵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옆에 가까운 데서 이런 걸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시민사회나 활동가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시하는 태도로 오실 때가 있대요. 그래서 갑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 참여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전에 이제 강남 톡소리 하셨듯이 이제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 과제나 대안을 좀 제시하고 같이 실행할 수 있다면 거기도 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복도 조사에서도 나온 게 보니까 이 만족도가 높은 지역 구성원들은 뭐 당연히 녹지가 많아야 되고 이런 건 환경적인 건 당연하지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주민 참여 기회가 많고 이런 곳에서 이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반면에 만족도가 낮은 곳에는 주민도 행정에 관심이 없고 이제 행정도 주민들은 어차피 관심 없으니까 안 하고 서로 이제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면 뭐 걷기 좋은 골목길을 만든다든지 화분으로 뭐 화단 녹화나 이런 걸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뭐 소속감, 안전, 상호 돌봄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단위의 좀 거시적 정책보다는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데
행정이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틈새를 좀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시로 제가 천안 거 이번에 이제 조사한 사례인데 여기가 이제 2002년부터 이제 복지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진짜 이 복지 정책이 그 수요자한테 진짜로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과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서 이 당사자들이 진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복지와 향상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정책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원탁 회의라든지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 주민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오히려 행정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뭐 그런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프로젝트라든지 뭐 위원이나 행정 대상의 교육도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기 제가 원을 그려놨지만 제도에 대해서 우선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주민분 중에서 이런 걸 좀 안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정책에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 이제 지역 문제 해결로 되고 그래 더 많은 주민 참여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이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렇게 모션이라도 박수 좀 보내드리고요. 지금 조금 뭐 다양한 어떤 연구들 본인이 하셨던 연구들을 다 이렇게 조금 집대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모아서 이야기들을 좀 풀어주셨는데요. 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마 많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하면 여전히 뭐 각자 도생이라든지 여러 어떤 격차 때문에 여전히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집중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걸 좀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주민이 나타났으면 좋겠기도 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보를 잘 찾지 못한다거나 뭐 우리 늘 홍보한다고 해도 물론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지역사회 활동도 또 크게 결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좋은 제안도 주셨어요. 지역 문제의 지역사회 어떤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원이나 이런 것들 행정적인 어떤 제도, 정책, 민원 뭐 이런 것들로만 해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소통으로 또 다른 어떤 의미의 활동으로서 좀 풀어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잘 꽂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패널 발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응답 시간이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고요. 패널 발제는 이미 조금 시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10분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조금씩만 아껴주시면 우리 이야기할 시간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거 그거 뭐죠? 타이머 키시고 한 8분 정도 2분씩만 줄여주시면 그래도 한 10분 정도가 저희가 세이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태영 국장님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발제 부탁드릴게요. 토론. 예, 화면 보이시죠? 네.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단히 환영하면서 강남서초환경연합 사무국장을 부르셨지만 저는 어떻게 양태원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제 강남서초환경연합이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예, 지역에서 활동한 지 참 오래된 단체인데 저는 또 지역에 와서 활동한 경력이 또 일천에서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다양하고 풍부하고 깊지는 않네요. 그 점 좀 죄송하고요. 네. 일단 저희 이제 환경연합에서 활동하면서 강남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어땠는지 뭐 이런 거 간단하게 거의 뭐 제 입장에서 본 건데 일단은 뭐 이게 작년 말 기준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이에요.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신규 단체 수는 조금씩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좀 많이 늘었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이제 증가 추세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 3월 기준 중앙구에 등록된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중앙구청에 등록한 단체가 110개, 서울시 등록 단체가 111개 뭐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많은 건가? 뭐 적은 건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가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이제 흔히들 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은평구나 이런 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세어본 건 아닌데 대략 한 2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들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임은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실 구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죠. 강남 서초 지역은. 예.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일단은 뭐 이렇게 꼭 등록을 해야만 꼭 시민사회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절대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 많은 모임들이 있죠. 그 등록은 안 했지만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시민사회의 일원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서 강남 지역에서의 시민사회의 모습이 이제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예, 같이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2000년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이 자료 만드느라고 예, 옛날 그 자료들 바꿔보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맘먹고 뭐 사무실을 다 뒤집어서 찾으면 뭐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옛날 거 오래된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숙제이고 여기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뭐 크고 작은 모임이나 단체나 이렇게 운영하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저희 초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들 하고요. 뭐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시민과 함께 아니면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아니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상화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 시민이라고는 해도 이렇게 ht어져 있는 개인, 그러니까 잠시 요거 때문에 모였던 그냥 흩어진 개인들 차원이었어요. 예, 그 이제 2005년, 10년도 역시 거의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탄천 하수처리장 대책위 활동도 했었는데 이때도 역시 이해관계가 얽힌 모여 있지 않은, 그러니까 결속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예, 그런 시민들이었고요. 예, 재건축 현장 성면 처리 모니터링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대 초반이 돼서 마을 만들기 연대 활동을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그 모이는 분들이 이제 양적으로 굉장히 좀 적었기 때문에 강남구하고 서초구 같이 모여서 두 구가 함께 모여야 한 20-30명 모일 수 있는 예,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연대 활동들을 조금 시작했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뭐 에코나눔 장터라든지 지역 축제, 아니면 마을넷과 연대하는 활동들 보시면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분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지관들하고도 같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19년까지 쭉 잘 이어지고 20년에 이게 좀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맞았죠. 그래가지고 작년 올해 굉장히 좀 활동이 많이 위축됐는데 이제 굉장히 아쉽습니다. 많이 좀 더 크게 잘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조금 요것 때문에 꺾인 것 같아요. 이제 20년 이후로는 이제 마을내 환경볼까 활동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강남 기후기 비상행동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였던 그런 이제 단체나 조직 아니면 개인 활동가들 뭔가 공동의 의식 목표를 갖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김은정 대표님이 뭐 희망적인 얘기, 예쁜 얘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단체, 뭐 개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 중에 있다. 물론 이제 타 지역이나 뭐 이제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도 우리 놈의 행동들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역시 뭐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연대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하다 보면 사실은 힘이 작고요, 역량도 작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도 이뤄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대를 해야 하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짧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어떤 참여하셨을 때 긍정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익에 다소나마 좀 기여했다라는 뿌듯함,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 뭐 학습에 대한 욕구 같은 거겠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참여나 연대에 좀 걸림돌이랄까? 뭐 이런 게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한번 가면 여기 엮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방지하자면 좀 느슨한 연대, 그러니까 참여와 참여하지 않음이 좀 자유롭고, 그렇죠? 이거 언제든지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면서도 이제 그 어떤 목표 의식이 일치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따가 끝나고 토론할 때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긴 해요.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희망을 얘기하되 추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그래도 이렇게 큰 담론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 바로 우리 정수미 강남 1인 가구 지원센터 센터장님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볼게요.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어요? 소개받은 정수미입니다. 제가 아주 짧다면 짧게 강남구에서 거버넌스 활동을 2020년부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저의 아주 짧은 경험을 이렇게 발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기존의 시민사회 장애인 영역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도 광화문 1번가 정부혁신 국민포럼을 통해서도 이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서울시의 청년 네트워크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강남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이제 활동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때의 이제 참여 경험은 사실상 굉장히 관이 이렇게까지 빡빡할 수 있구나, 소통이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피부로 체감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 1인 가구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루하루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제가 많은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진 못하더라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길이구나라는 거를 늘 이제 체감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너무나 마땅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어요. 민간 협치는 누누이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고요. 우리 강남구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마땅히 민과 간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저는 이거를 행정위원회로 기존에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장애인이라던가 소수자의 그 포션을 할당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썼던 그 글인데요.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누군가 이제 대신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으로 할당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당연히 이제 걸맞은 좋은 하드웨어를 설치했다면 소프트웨어도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피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지금 그 연구원님의 어떤 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많은 그 활동가 선생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신 거를 들어봤을 때는 사실상 단순 참여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해볼게요. 되게 짧게 준비했어요. 네.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강남에서 만난 첫 시민사회, 과연 진짜 강남에 시민사회라는 게 있을까? 존재하는 걸까? 나의 동료가 될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마을 공동체와 강남 마을넷을 만나고 NPO 센터를 만나고, 그래도 이 안에, 이 조직 안에 희망이 있고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이제 같이 동료 삼을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 좋았고요. 제가 만났던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관주도로 좀 많이 지속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굉장히 좀 우리 안에서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제 청년 네트워크 활동했던 경험 중에, 이거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청년이요. 첫 모임에, 뭐 정땡땡 구청장님 나오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분과장이 됐었는데, 행정에서는 그분이 너무 부적절한 분이다 이러면서 그분의 모든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이 절대 청년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막 굉장히 막 분개하시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청년일 수 있냐. 어떻게 청년이 이렇게 갑질을 하냐. 이렇게 행정에서는 막 화들짝 많이 놀라셔서 어떻게든 이 활동을 축소시킨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말 잘 듣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관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부대끼면서 이 활동도 되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또 체감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발이 맞는 동료들, 뭔가 이 청년들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욕구를 대변하고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사실 저에게는 희망이었고요. 이제 향후 과제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한계점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연결될 것이고, 사실상 저는 혹자는 우리의 어떤 모임이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타겟이 되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운털이 막혔다, 신중해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저는 우리의 이런 자리가,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거친 광야에서 균열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불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 때문에 진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라면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뭔가 자생적인 모임으로서라도 계속 유지되고, 느슨한 연대도 좋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향후의 과제는 관에 있어서는 뭐 행정이 됐든 구의회가 됐든 굉장히 또 협치에 대한 그 인식부터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 행정에서도 어떤
협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주민 참여라던가 이런 거는 초등학생에게 또 가르치는 사회의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인식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성과로 제대로 인정을 안 해줘서 그런가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내용이고요. 저는 이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처음에 이제 그 강남구에 입성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감회들 함께 나눠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연결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이런 연결들이 소중하고 이것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그것과 더불어 어떤 시민사회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행정의 어떤 태도라든가 우리가 협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마을넷의 그러니까 마을넷 그 젠더인권 분과장이신 이만호 선생님 모셔서 활동하신 지 이제 신생 활동가이죠. 신생 활동가로서의 이야기,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동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새내기 목소리를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이제 주로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 뭐 현대 정보기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교 시간 강사 같은 것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바, C 언어 이런 프로그래밍을 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린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학원에 좀 오래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대치동에서 이정보과학원이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올해 5월까지 운영을 했고 은퇴를 한 거죠. 네, 은퇴를 해서 이제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들어오게 된 거는 중등부, 고등부 이제 동아리 지도를 했었는데 따뜻한 IT라는 동아리를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었는데도 같이 이 동아리로서 지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촉각 교구, 3D 프린터를 좀 중심 과제로 하면서 IT를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복지관에서 필요한 어떤 앱 같은 걸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주로 이제 하상 장애인 복지관이랑 연관돼서 그 일을 하다가 하상 소개로 이제 돗자리 마당에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잠깐 하면서 이제 마을넷의 젠더 프리즘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네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올해 1년 정도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한테 시민사회란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면 경실련,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의구현사재단, 참여연대 같은 이제 이름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유능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걸 이제 시민사회 단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 앞서서 외치는 사람들,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어제 있었던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중앙일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비판하는 거 화면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구나. 이제 링크를 누르면 어제 그 시청 앞에서 있었던 1100 몇 개 단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민사회 단체에 줬던 어떤 보조금 같은 것들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의견을 내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 단체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직된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이제 저한테 와닿는 시민사회 단체인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게 될 때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다음이나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보는 어떤 뉴스들을 소비하면서 사실 되게 막 그 분노할 때가 많았어요. 언론 지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론사들이 마치 어떤 정파의 한 그 자매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분노하면서 혼자 페이스북 막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좋아요, 뭐 싫어요 이런 거 누르다가 화가 나서 잠이 들고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 마을에 일하는 데 와 보니까 한편으로 너무 좋은 게 이런 내가 혼자 막 분노하고 할 때는 그냥 기껏해야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결국은 그 조중동 사이트 그 광고 하나 눌러주는 효과밖에 없는, 그치만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댓글 다는 요런 정도였는데 어, 이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그래도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혹은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좋아요 막 누르다 보면은 이 애들이 박제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 뭔가 좀 얘기를 하면 어딘가에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바 뭐 무슨 뭐 이상한 용어를 갖다 놓고 이렇게 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혼자서 뭔가 이 망망대해 바다 속에서 막 좋아요를 하기는 너무 어렵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그 개혁을 이뤄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강남 마을에서 이제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조금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근데 아까 발제하신 분 보니까 요구 사항이 많다. 70%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 다양하지만 다양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은 뭐냐면 사실은 그 저는 투표 그 감시단 같은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최근에 그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목표는 같잖아요. 우리가 한 투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외부의 손이 타지 않도록 한다라면서 목표가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소액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이 열악한 구조는 좀 결국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정치라는 게 그 가치를 분배하는 일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세금으로 낸 그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우리한테 원하는 방향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길어지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남 마을넷이 용광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미미미 마을 학교에서 이제 수평적 대화를 돕는 진행자 과정 이거를 한 4회차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실 마을 뭐 그 거버넌스 이런 말들이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번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이고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만났던 14분이 참여했는데 한 7명 정도 다시 모여서 후속 모임을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만날 것 같은데 이걸 하고 나서 느낀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 뽑고 선거하고 그러면 내가 나가야지. 그게 이제 이 수평적 대화를 돕는 진행자 과정을 느끼고 나서 배우고 나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동대표에 나가서 우리 뭐 1층에 개똥 싸는 거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부터 토론하자. 이게 결국은 그 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 마을넷이 이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로서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좀 더 쉽게 지역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만호 선생님 대표적인 그 강남의 열혈 활동가인데요. 그 활동가답게 최근에 어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안까지 이 플랫폼으로서 또 특히 그 소통자 과정 뭐 요거 이제 그 저기 피스모모 프로그램 듣고 난 이후에 그 얘기 계속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돗자리들, 작고 큰 돗자리들 좀 많이 마련하자는 이야기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간도 비교적 잘 지켜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우리 수서동 주민으로서 백정민 선생님 모실 텐데요. 우리 백정민 선생님은 개인 활동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의 또 이렇게 학부모이기도 하고 도서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주민이세요. 그래서 백정님 주민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열고 이야기해 주시고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셨던 백정민입니다. 저는 사실 그 대표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위기였는지 기회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바라는 시민사회? 시민이란 단어가 사실은 너무 저한테는 커서 기존에는 우리가 시민 대신 어떤 말을 썼었나 생각해봤더니 주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사회라는 그 큰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제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혀 주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다가 중간에 잠깐 조금 몸이 아팠다가 지나가는 길에 어느 매장을 보고 주변에 이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것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그 생협의 물건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활동을 하신 선생님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는 매번 조금씩 일회성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활동을 해 나갔는데 시간을 내면서 배워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 같이 활동을 이렇게 같이 한번 배워보자 했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었고요. 지역에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제 먹거리와 관련된 관심 이외에 더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알아가게 됐어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선생님들이 이제 발표해 주신 걸 보니까 처음에 이 강남 지역에 대해서 조금 크게 보셔서 이 시민사회 또는 이 시민사회를 위해 뭐가 필요한 것인가, 플랫폼이 필요한가라는 큰 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한 2, 3년 동안 활동했던 것들, 제가 이 참여하면서 같이 주변 주민들과 참여했던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아까 이문경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이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자기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경력 단절이 되면서 아이를 키우고 경력 단절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기면 뭐 예술이나 인문학 쪽에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참여를 하되 다만 뭔가 시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겨나는 정치적인 어떤 냄새가 풍긴다라고 하면 한 발 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만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치성을 띄어야 한다는 말에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주셔서 재분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의미로 만약 우리 주민들이 그게 이제 시민으로 서로 이제 의식이 그거 안에, 그러니까 주민이라는 사람, 그냥 내가 여기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의지와 생각을 담는다면 그게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말보다 우리 사회를 위한 어떤 재배치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조금 듣는 우리 사람들을 하여금
뭔가 반감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개인의 어떤 그 20대 청년 시기 그리고 학부모 그다음에 결혼해서 주부 이 지위에서 자기의 생활이 바뀌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됐는데 그 사이에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자기 개발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참여보다는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는 근데 그 역량 강화가 참여랑 같이 이렇게 병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이민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강남구의 특징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직능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행정 주체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하면 저는 이제 거기 구성원으로 같이 따라가서 배우고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구청이나 어떤 지역에서 행정 주체가 하는 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마을 그 사회 단체에서도 할 때 비슷한 상황을 이제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마을 공동체 사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왜 분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한테 사업을 다 계획을 하라고 해서 이걸 내놓으라고 할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다양한 생각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의도도 거기에 가미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들으면서 했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모이는 이 시민사회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 그 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참여하면서 마련해 주신 장에 참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일단 그 환경연합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20여 년 이상을 활동을 하셨다는 거에 일단 놀랐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은 제가 갈 때마다 같은 분들이 많이 보이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것이 제가 어느 도서관에 수업을 들었는데 매번 봤던 그 이사님들이나 이런 활동가님들이 그 사진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아까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시는 분들끼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중간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수가 적고 그 다음 밑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인원이 적지 않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모래 같아서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조차도 사실은 일회성으로 참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겪는 어떤 그 고충이라고는 하기는 그런데요. 시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뒤늦게 저 그거 해봤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만약 그게 좋은 수업이었다라고 하면 아이의 학습과 관련해서 또는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좋은 수업이었다고 하면 저도 알려주지 왜 안 알려주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그 전달 자체가 어떤 것인지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제 광화문에서 그렇게 서명을 받고 다른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문제처럼 우리도 그거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갖고 피켓 들고 또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단체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좋은 것들은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상한 거 하고 다닌다라는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되게 독특하다. 뭐 저런 것도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먹거리를 챙겨 먹는 것과 또 그 안에 연계해 있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자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느슨한 연대라는 말이 아주 좋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 대표님께서 처음에 발제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주의나 사조 같은 것도 그렇지만
내가 그걸 활동으로 연계하지 못했을 때 갖는 피로감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좋은 건 알지만 그걸 연계시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을 때 갖는 피로감이 큰데, 그때 그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선생님께서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인 말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틀린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 나침반이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사실은 과부하가 걸려서 나침반이 방향을 잘못 이렇게 지시해 줄 수도 있는데,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침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있다. 방향만 지시해도 우리가 거기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으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나침반과 다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용어이긴 하지만 레드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좋지만 중간 결정이 너무 계속 관료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결정자들이 계속해서 결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느슨한 연대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는 얼개가 큰 그물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놓이면 어떨까. 물론 너무 다양하게 중복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아, 저기서 하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 플랫폼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나침반과 다리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선생님들은 좋은 발제문도 만들어 주시고 공부를 많이 시켜 주셨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두서없지 않았고요. 다 깨알같이 주옥 같은 말씀, 경험에 의한 말씀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딱 제목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동아리에서 시민사회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에서 시민으로, 또 개인 역량 강화에서 개인 자기개발에서 우리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주셨고요. 그것이 어쨌든 느슨한 연대라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 나침반과 다리 역할들을 하는 그런 서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시민사회를 그래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현철 팀장님, 성모자유복지관의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모자유복지관에서 지역 연계 팀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현철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곳에서 21년 넘게 이제 사회복지 일을 해왔고, 또 강남이라는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주민들을 살피고 관계를 했던 것은 그리 길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양태원 국장님이 이제 긍정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강남 마을넷이라는 주민자치단체를 알고 계기를 맺었던 것은 2019년 정도였고, 한 2년 정도는 그냥 주변인 같은 이제 입장, 물론 이제 복지분과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냥 부담 없이 이제 참여하는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 좀 더 좀 밀도 있는 관계 소통을 하고 싶어서 좀 나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복지관이라는 직장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아니 마을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발제자분께서 이제 주제별 인식조사 가운데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성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복지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과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과정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지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또 생애 주기별로 또 지리적으로 좀 입장은 틀리겠지만 이제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생태적인 관점,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관점, 이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는 이제 문제보다는 좋은 거, 지역이 잘하는 거, 유익한 자원이 뭐가 있는지,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좋은 문화가 뭐가 있는지,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익 옹호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어떤 지향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고자, 그리고 탐색하고자 이렇게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복지관에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 계시는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의 지역사회는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 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개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좋은 바탕이 되게 하고 바꾸게 하는 일도 함께 복지관에서는 궁리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좀 꾀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변화를 바라볼 때 어떤 이상을 두는지, 그것은 더불어 사는 마을, 더불어 사는 가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의 유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다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지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꿈꾸는 어떤 지역 사회는 좀 약자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이제 인정이 흐르는 곳. 그래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 정붙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이상을 가지고 지역을 만날 때 마주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돕지만 앞으로 일어날 다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예방하고 하는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을 계기로 그런 활동들을 지향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관의 반찬 사업이 됐든 주민 모임이 됐든 지역 안에서 지역 사회로서 함께 이루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이제 주민 모임이나 주민 조직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약자 그런 모임 안에는 약자를 배제하고 하는 활동이 있을 수는 없고요. 약자를 생각하지 않는 조직화가 사실은 이제 복지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 자체, 주민 모임 자체가 사업이라기보다 사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마을을 연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아까 수서동 주민께서 말씀하신 느슨한 모임, 또 양태형 국장님 말씀하신 느슨한 모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모임이나 이런 활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한 결속 그리고 느슨한 결속,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한다면 강한 결속은 대체적으로 정기적인 만남과 규칙이 있고 회칙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이제 강한 연결들이 사실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또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느슨한 결속의 모임은 일시적인 게 많고 모이고 싶을 때 또 모이고 싶은 주제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모이죠. 근데 아까 다른 패널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느슨한 결속의 모임이 그러니까 서로 구성원들끼리 가까워지면 강한 연결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마을을 대하면서 많이 이제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발제자분께서 그 연구 결과에서 강남구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을 연결하는 사회복지사 또한 되게 담당 업무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자주 업무가 바뀌고 이직이 잦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주민관계를 이어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마을과 마을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하는 주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이렇게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는 크지 않고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 강남구가 대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동네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나 직장, 학교 때문에 이 동네에 잠시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 붙이는 공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곧 떠나갈 곳이다 생각하니까 마을 일에 크게 나서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들은 사실 엄두를 좀 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이제 느꼈습니다. 이런 어떤 주민 모임은 대체로 이제 그 주민을 깊이 그리고 오래 만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의 주민들의 어떤 특성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잠시 머물더라도 쉽게 이렇게 해볼 만한 일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부담 주지 않고 가깝게 이웃과 가깝게 지낼 만한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느슨한 모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이 마을을 참여하는 건 주민과의 관계와 소통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둘러싼 어떤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주민을 만나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주민과의 어떤 밀도 있는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연대하고, 또 서로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배우고 공유하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능인종합사회복지관도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복지관 또한 이전에 이제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약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약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어떤 하드웨어의 장점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들도 개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역 캠페인들을 해요. 가족애를 도울 수 있는 것, 이웃의 어떤 인정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들, 공동체 의식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지역 캠페인이나 사업들을 하고 있고, 마을 축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축제나 아니면 캠페인들은 그냥 복지관 중심으로 만들고 기획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와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의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거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피날레. 저는 이렇게 그 복지관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시민사회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지향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의 어떤
그 좋은 삶, 살아가는 좋은 바탕을 만든다는 말이 되게 하여간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김현철 팀장님 같은 경우 우리가 느슨한 연대 이야기 계속했지만 어떤 느슨한 모임, 연대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강한 결속의 모임들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이 정말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문영 연구원님께서 뭐가 조금 잘못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코멘트 하시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아까 제가 복지관에서 그 양보다 질을 더 이제 중시해야 된다고 한 거는 복지관이 그래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복지관들이 대부분 행정으로부터 위탁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이 이제 복지관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행정은 그게 안 되고 자꾸 이제 성과를 요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복지관이 행정이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아까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려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리 이렇게 참 정말 이게 뭐랄까 이 뭐라죠? 오토바이라 그러나 오토바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30분 남았어요. 그래서 물론 질의응답 지금 일단 올라온 건 없고요. 혹시 꼭 우리가 30분 토론을 좀 확보하고 싶은데 혹시 아주 중요하게 질의나 뭐가 있다면 그래도 여쭤보고 없으면 바로 우리가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특별히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 없는 걸로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이만호 선생님, 예. 그 이문정 연구원님 연구 자료를 한번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한번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요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금 남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조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세 개조로 나뉘어서 지금 토론을 하실 건데 가시면 이제 사회 리더가 각 조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토론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한 5분 내로 우리가 좀 공유하고 끝낼 건데요. 리더분들께서는 혹시 토론을 하시면서 토론 주제가 2개로 줬는데 결국 이게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하나로 충분히 조금 그 사이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마지막 말미에 이야기가 정말 우리 더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런 조금 뭐 일종 설문 아닌 설문을 좀 받으셔서 그것까지도 좀 이야기를 총합해 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 토론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저희가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네. 한 55분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할까요? 여기서 곧바로 아니요. 55 바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55분에 네. 55분까지 얘기가 안 끝나면 강제로 이렇게 소환하는 방식으로 네,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토론 시간이 적어서. 네, 지금 소회실 열 테니까 모두 확인 눌러주시면은 아마 바로 들어가실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나누시고 계신데 제가 5분 더 준다고 해놓고서는 안 고쳐놨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강제 소환됐어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해. 부담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모두 발언 해주시고 내용들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사실은 네. 제가 5분씩 더 드리겠다고 여기 긴급하게 국장님 웃음소리 긴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잘 우리 저기 호스트 남영희 선생님께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뭐 5분이라도 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저도 너무 아쉬워서 말이 안 떨어지네요. 여러분들 하여간 너무 죄송하고요. 이 시간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충분하게 시간을 좀 해보려고 했다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들 간단하게 그래도 이야기 좀 나누고 혹시 이 시간이 저희가 더 필요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뭐 다음 달이라도 언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때는 이런 발제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으니까 이 안에서 약간 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희망으로 가고자 했을 때 구체적인 그 계속 얘기하지만 참여와 소통의 방법 여기에 대한 어떤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좀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너무 죄송하지만 하여간 여기에서 정리를 하여간 하여간 모든 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느 분부터 발표를 좀 잠깐 해주실까요? 뭐 우리 임정현 선생님죠? 아니 저기 그게 누구 어느 분? 이은경 선생님. 이은경 선생님이셨나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쵸. 저희 지금 막 엄청 이제 막 얘기하려고 할 때 네.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지금 다들 되게 당황하셨고. 네네. 네, 하지만 얘기를 하셨어도 온도는 다 비슷하셨을 거라는 그 전제하에 각자 생각하는 시민사회는 어떤 분은 온기로, 가로등, 무지개, 아직 잘 모르는 미지의 지역, 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무엇, 근데 어려움, 시소, 그리고 저는 히말라야 산맥이란 말을 하다가 울었습니다. 네네. 저 이런 모든 뜻에는 따뜻하고 맑고 희망이고 막 이렇지만 지금 어떤 어려워도 오르는 그 무엇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지금 강남 시민사회라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힘든 점, 앞으로 갈 점 이런 것들을 나누던 참이었는데 이제 몇몇 선생님께서 원래부터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과정들은 늘 있었다. 조금 더 연대할 때 이 체감하는 온도가 어려움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연대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남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그런 모든 의문의 질문에 현답을 보이자면 우리가 있는 이 자체,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자체가 모든 것들이 시민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끔 강남, 정의하기 힘든 강남, 또 나의 소속감, 이런 혼동 속에서도 결국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소속감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연대해 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나올 좋은 시점을 못 해주면 아쉽지만 다음번으로 꼭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짧은 시간에 되게 깊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 다음 이만호 선생님 조회는 어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을까요? 네, 정선미 선생님. 네. 네, 저희는 이제 강남에 시민사회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지금 소리가 안 약간 들리시나요? 예. 조금 마이크를 대고 네네. 이야기해 대고 주시면 네, 됐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그 강남에 시민사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있다,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한 단어로 정리된 부분에서는 이제 공감이나 무지개, 진심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견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어떤 변화를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 그런데 이런 급함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에서 오는 그런 급함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평가를 하는 시점들에 의해서 이런 급한 뭔가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렵게 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소속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각자 분담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참가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동감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또 우리가 뉴스맨 연대를 얘기하는 부분과 있어서는 이제 끈이 더 두꺼워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측에서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종료가 되어가지고 뒷얘기는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여간 또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그래도 빠르게 3조 이야기 마저 들어보고 이 공론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3조는 어느 분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을까요? 발표. 남영일 선생님 조에. 네. 제가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김미애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뭐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비슷한 것 같고 그 내용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많이 나왔던 그 느슨한 연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취미나 문화를 나누는 공간들을 찾아서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까 이하영 목골도서관 관장님도 오셔서 어느 정도 열려 있으니 최대한 많이 이용해 달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작은 모임부터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민사회 의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세조 다 하여간 이야기를 하다 말으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대부분 아까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우문이었죠. 강남에 시민사회가 있을까? 존재할까? 우리들은 필요할까? 바로 이렇게 실체들이 다 지금 오늘 30 몇 분의 실체들이 와 계신데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도발을 해본 거고요. 그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속 느슨한 연대, 작은 모임들 서로 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호흡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문제나 의제들을 함께 좀 해결해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확장해 갈 수 있다라는 조금 뭐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제가 일일이 사실은 패널 발제분들이나 주발제 하신 분께 마지막 소감 같은 거는 여쭙지 않을게요. 오히려 통틀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사실은 12시까지인데 4분이 좀 지났는데요. 한 2분 정도만 더 써서 전체 통틀어서 혹시 발언을 그러니까 요 말씀은 좀 소감이라든가 요걸 꼭 하고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두 분 정도 듣고 정말 이제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한두 분 정도 마이크 열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네. 동남권 센터장인데요. 응. 예, 강남 선생님들 얘기 마무리 전에 빨리 끝낼까 봐 또 갑자기 클로징 하실까 봐. 응. 네, 저희 동남권 NPO 지원센터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다양한 욕구와 희망,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되게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꼭 들었고요. 아까 여러 말씀 중에 내가 시민이었는가 나는 주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실은 저희 다 시민입니다. 네, 주민은 행정적인 과정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이고 사실은 국민과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국민이지만 시민성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시선들이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다양한 활동과 영역이 모두 다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공익 활동이다라고 하는 큰 얼개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동남권 NPO 지원센터가 이러한 화음을 만드실 때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겠다는 말씀 강제로 클로징 되기 전에 말씀드리고 오늘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센터장님도 시간을 뺏었어. 다른 분들 시간을. 그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NPO가 항상 어쨌든 이런 공익 활동의 지평을 넓혀가는 저희들의 어쨌든 뒷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코멘트 마무리 조금 이런 거 저는 조금 의견 나누고 싶어요. 한마디. 요 먼저 듣고. 혹시 있으시면 마이크 열고. 정말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아니 잠깐 한마디 하기 너무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아니 저는 이제 후에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한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이문영 선생님 말씀에서 제 강남은 시민사회 역량이 굉장히 충분한데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게 하고 싶은 거나 필요한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참여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이제 가치나 취향이 반영된 거라면 필요한 것은 자기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니즈인데, 그런 것이 우리 시민사회로서 우리가 공동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세계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가는 징검다리로 방성이 같게 나오면, 그리고 아까 백정민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얼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여기 계신 그 어떤 뭐 이런 단체, 활동 단체에서 그것을 얼개를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 강남도 굉장히 큰 잠재력이 폭발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기 마지막으로 이문영 연구원님 한 말씀 마무리 코멘트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마을 데이나 이런 거 와서 이제 여러분 만났는데, 이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센터장님, 위성원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다 시민이긴 한데 강남에 계신 분들은 좀 사실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고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자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면 조금 다른 그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아까 느슨한 연대에도 이제 다들 공감하셨지만 쉽고 간편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서 시작하셔서 조금씩 성장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더 깊은 참여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그분들의 그 공익성을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금 대안을 계속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얼개인데 뭐 예를 들면 그 최근 이제 굉장히 핫한 페미니스트 중에 그 해로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태계, 모든 어떤 생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실뜨기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유기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실뜨기, 우리 어릴 때 실뜨기 해보셨죠? 요렇게 실뜨기 한 번씩 해보면서 뭔가 더 관계망들을 구축해가는 그런 또 강남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약속드리건데 제가 이제 요번에 소그룹 진행하셨던 분들 이야기 좀 들어서 수렴해서 꼭 이런 자리를 더 차후에 또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이 자리 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요. 아쉽지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점심도 식사하시고요. 10분이나 제가 점심 식사를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